그 다음은 중문 관광단지로 떠났다. 이곳은 관광지가 모여있는 곳이다. 그렇다고 비싼 입장료 내고 전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물론 가보고 싶으면 말리진 않겠다. 중문단지에서는 주상절리, 제주 컨벤션센터, 롯데호텔 순으로 구경을 했다. 특히나 주상절리는 정말 절경이었다. 하지만 오후에 와서 그런지 역광으로 주상절리가 찍힌다. 오전에 왔었으면 제대로일 텐데. 그래도 정말 멋진 곳 중에 하나로 추천한다. 제주 컨벤션 센터는 그냥 건물이 멋지다. 잘만 포인트 잡고 찍으면 그런대로 괜찮다. 난 정말 운이 좋은 놈인가 보다. 그날 그 시간에 보아의 콘서트가 컨벤션 센터에서 한단다. 딱 맞춰서 갔다. 물론 사진도 당근 찍었다. 무지하게 쬐끔하고 왜소하고 얼굴도 조망만했다. TV에서 보던 거와는 정말 달랐다. 처음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모두 사진 찍고 난리가 아니었다. 다행히 망원 렌즈도 있고 자리도 좋아서 좀 찍긴 했지만 힘들었다. 흔들리고 제대로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대충 주간은 마무리 짓고 차기도 쪽을 잠깐 다녀왔다. 시간이 남아서리 가서 일몰 찍으려고 한두 시간쯤 기다렸었다. 그런데 예상대로 오후에 또 구름이 들기 시작한다. 결국 또 먹구름만 찍고 이동했다. 이제는 제주 롯데호텔 좀 쉬면서 야경을 기다렸다. 또 운이 좋은 일이 생겼다. 일몰은 못 찍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롯데호텔의 풍차 앞에 아이스링크가 있어서 거의 모든 슈터들이 풍차 사진도 못 찍고 갔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가기 이틀 전쯤인가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아이스링크가 폐쇄됐단다. 그래서 풍차 사진을 마음껏 찍기 시작했다. 너무 뿌듯했다. 참고로 풍차가 하루 종일 도는 건 아니다. 저녁 7시부터 돌기 시작한단다. 이젠 배가 고프다. 사촌동생이 또 추천한 식당이 있었다. 제주도에 말고기를 하는 곳이란다. 가서 정식 코스 메뉴로 시켰다. 가격은 1인당 25,000원짜리도 있고 30,000원짜리도 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말고기라 맛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다. 소고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배도 든든하니 다시 용도암 쪽으로 갔다. 조명이 멋지게 용도암을 비추고 있었다. 포인트를 찾아가서 연신 셔터를 눌렀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용도암을 바라보는 쪽에 어떤 우라진 회사가 호텔을 지어놨다. 어쩔 수 없이 찍혔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 물론 반대쪽에서 찍으면 되지만 저녁엔 조명도 없고 뽀대가 안 난다. 용도암을 몇 컷 찍고 근처에 해안도로로 갔다. 일명 어영 해안도로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지금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닷가를 향해서 서치라이트가 멋지게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잘 찍어야 한다. 고장난 조명들이 꽤 보였다. 고치지도 않나 보다. 이젠 하루 일과를 끝내고 숙소로 가서 가져온 노트북에다 사진을 저장했다. 나름 뿌듯했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날. 오늘은 일출을 찍어보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전날 뉴스를 보니 비가 온단다. 그래서 그냥 늦잠 좀 자기로 했다. 너무 피곤해서 사실 나보다 운전하고 안내해준 사촌동생이 더 힘들 듯 했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나고 형이다 보니 아무 말 없이 잘 따라줬다. 정말 고마운 동생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글을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동생아 고맙다. 다음에 형이 서울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늦잠을 자고 10시쯤 이동했다. 아침 겸 점심을 먹었는데 이번 추천 먹거리는 제주 토속 음식점. 가보니 벽, 천정 할 것 없이 여기저기 유명 인사들 친필 사인들과 글귀들이 많았다. 향토 음식도 나름 괜찮았다. 오늘은 동쪽으로 돌아다니기로 했다. 우선 간 곳은 성산 일출봉이다. 제주시에서는 비가 많이 왔었는데 이곳에 오니 다행히 비가 안 온다.
제주도도 꽤 넓은가 보다. 동생의 말로는 한라산이 있어서 기온과 날씨차가 지역마다 좀 있단다. 하여튼 성상일출봉은 일출을 보지 않는 이상은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을 듯 했다. 물론 시간도 없고 다리도 아파서. 그래서 그 옆쪽에 바닷가 방향으로 가는 길이 또 있었다. 그곳이면 절경을 담게 대충 찍고 섭지코지로 향했다. 한류의 열풍을 아직도 느낄 수 있는 관광지였다. 드라마 올인하우스의 명장면들이 하나하나씩 내리를 스쳤다. 바람이 무지하게 불었다. 정말 어린아이 같으면 날아갈 정도의 바람색이었다. 꾹 참고 눈물 뚝뚝 흘리며 사진을 찍었다. 그 정도는 참아줘야 작품을 건지지. 이곳도 추천하고 싶은 곳 중에 하나다. 꼭 가보시길. 이젠 오후가 돼간다. 슬슬 여유있게 한라산을 보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멋있는 거 있으면 찍고 없으면 그냥 가면서 제주공항으로 향했다. 이제야 여유있게 맛보는 드라이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패러디를 나도 한번 해봤다. 유치하지만 꽤 상쾌했다. 날씨도 춥지 않고 해볼만. 시간이 남았다. 무려 2~3시간 정도나. 대기자를 올리려 했더니 안 받는단다. 그래서 기다리기도 했다. 사촌동생은 보냈다. 같이 있어봐야 힘만 더 들 것이고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 고생 많았다 동생아 사랑해. 그리고는 한두 시간은 공항 4층에 PC방이 있어서 시간을 때웠다.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사촌동생도 PC방은 처음 봤단다. 하여튼 다행이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정도는 면세점에서 물건 구경하고 결국 하나 질렀다. 양주다. 로얄 살루트 21년산. 제주에서만 나갈 때 국내인들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단다. 나도 몰랐는데 동생이 알려줬다. 여러모로 도움 많이 되는 동생이다. 여기서 팁 하나. 양주는 1년에 4번, 한 번에 40만원씩 살 수 있단다. 물론 양주는 1인당 한 병이다. 총 1년 금액은 160만원까지 살 수 있단다. 나도 몰랐으면 아마 그냥 서울에 왔을 거다. 참고하시길.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다. 2박 3일이지만 나에겐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거기다 안내원까지 있으니 편안하게 잘 돌아다녔다. 더 빡시게 다녔다면 아마도 제주시 일주를 완벽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더욱이 일출과 일몰을 찍으려고 계획을 잡은 거라 쉽지는 않았지만 사촌동생이 있어서 쉽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내 사촌동생을 부르지는 말길 바란다. 가이드 비용을 충분히 줘야 할지 모른다. 직장 때려치고 가이드나 하라고 할까? 아마도 다음에 내가 또 간다고 하면 이사갈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어눌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 여행하고 사진 찍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만의 앤드류 제주여행 따라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주에서의 각종 섬여행은 따로 일정을 잡아서 가야 될 듯 합니다. 이 글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절대 상업적으로 사용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단, 사진여행 목적으로 이용 시에는 대환영이며 영광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계획문이 되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앤드류였습니다.